오늘은 내 삶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냥 세 가지 이야기에 불과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정을 이어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리드 대학을 처음 6개월 만에 중퇴했지만 그 후로도 약 18개월 정도 동안 드랍인으로 머물면서 진짜로 그만둘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왜 중퇴했냐면요.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생물학적 어머니는 젊고 결혼하지 않은 대학원생이었으며 나를 입양하려고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대학 졸업생에게 입양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가 법률가와 그의 아내에 의해 출생 시 입양되도록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왔을 때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여자아이를 원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들, 대기 목록에 있던 사람들 사전에 전화를 받아 의외의 아기 남자가 있어 원하시겠어요? 그들은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생물학적 어머니는 나중에 내 어머니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고 내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최종 입양 서류에 서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내 부모들이 약속한 대로 나는 대학에 다닐 것이라고 몇 달 후에야 비로소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17년 후에 나는 실제로 대학에 다닐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순진하게도 스탠포드와 거의 비슷한 비용의 대학을 선택했고 내 부모들의 일생 절약이 내 대학 등록금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 나는 그 가치를 볼 수 없었습니다. 내 삶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전혀 몰랐고 대학이 어떻게 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있는데 내 부모들이 일생을 모아놓은 돈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고 중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에는 상당히 무서웠지만 돌아보면 내가 내린 가장 좋은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내가 중퇴하자마자 나는 나에게 흥미롭지 않은 필수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었고 훨씬 더 흥미로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로맨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기숙사 반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반에서 바닥에서 잤습니다. 나는 음식을 사기 위해 콜라 병을 발언하고 매주 일요일 밤에 도시를 7마일 걸어가서 하레 크리슈나 사원에서 일주일에 한 끼 좋은 식사를 먹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사안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호기심과 직감을 따라 우연히 발견한 것 중 훗날 귀중한 것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를 들어보죠. 당시 리드 대학은 아마도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서예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캠퍼스 전체에서 모든 포스터, 모든 서랍의 레이블은 아름답게 손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중퇴해서 보통의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배우기 위해 서예 수업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세리프와 산세리프 글꼴에 대해 배웠고 서로 다른 글자 조합 사이의 공간을 결합시키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타이포그래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웠고 역사적이었고 예술적으로 세련되었으며 과학이 포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술적으로 세련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매우 흥미롭게 여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삶에서 실용적인 적용 기회가 전혀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우리가 최초의 맥킨토시 컴퓨터를 디자인할 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맥의 일을 모두 디자인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타이포그래피를 갖춘 최초의 컴퓨터였습니다. 내가 그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넥은 다중 글꼴이나 비례 간격 글꼴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윈도우가 맥을 그대로 복사했기 때문에 아마도 개인용 컴퓨터는 이러한 기능을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중퇴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 서예 수업을 듣지 않았을 것이고 개인용 컴퓨터는 그렇게 훌륭한 타이포그래피를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대학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점을 이어갈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를 돌아보면 매우 명확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면서 점을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점을 이어갈 수 있는 건 과거로 돌아봤을 때 뿐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든 점들이 연결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뭔가를 믿어야 합니다. 직감, 운명, 인생, 인연, 뭐든지요. 점들이 먼데로 이끄는데 자신을 믿는 것이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는 확신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과 손실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행운하였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일찍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습니다. 와주와 나는 나의 부모님의 차고에서 20세 때 에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10년 동안 에펜은 차고에서 둘말의 회사에서 40억 달러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최고의 창작물 맥킨타시를 출시했고 나는 막 30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해고당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해고당하냐고요? 에펠이 성장함에 따라 나는 그와 함께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누군가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첫 해 정도는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우리의 미래 비전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는 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싸울 때 우리의 이사회는 그에게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0세 때 나는 나가고 매우 공개적으로 나갔습니다. 내 전체 서민 생활의 중심이었던 것이 사라졌고 그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몇 달 동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이전 세대의 기업가들을 실망시키고 그들이 나에게 계승의 손잡이를 전달하는 동안 내가 떨어뜨렸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데이비드 패카드와 밤 노이스를 만나러 갔고 정말 심하게 망치쳤다고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매우 궁금적인 실패자였고 나는 심지어 계곡에서 도망칠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나에게 어떤 것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하는 일을 사양했습니다. 에펠에서의 사건은 그것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절당했지만 나는 여전히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에펠에서 해고당한 것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었습니다. 성공의 무거운 짐은 초심자가 되는 가벼움으로 대체되었고 모든 것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초보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 생애에서 가장 창의적인 시기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5년 동안 나는 넥스트라는 회사를 시작했고 다른 하나는 픽사오라는 회사를 시작했고 어마어마한 여성과 사연에 빠졌습니다. 나의 아내가 될 멋진 여자와 픽사오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화 토이스토리를 만들었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 스도 환상적인 일련의 사건 중 하나로 애플이 넥스트를 인수하고 나는 애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넥스트에서 개발한 기술은 현재 애플의 부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로린과 나는 훌륭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확실히 이 모든 일이 애플에서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맛이 없는 약이었지만 아마도 환자가 필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가끔은 삶이 벽돌로 머리를 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나는 내가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내가 하는 일을 사양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연인에게나 직장에도 마찬가지로 참된 것입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 삶의 큰 부분을 채울 것이고 진정으로 만족하려면 당신이 훌륭한 일이라고 믿는 일을 해야 합니다. 훌륭한 일을 하려면 그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직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고 타협하지 마세요. 모든 마음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찾았을 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훌륭한 관계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더 나아집니다. 그래서 계속 찾고 타협하지 마세요. 제 세 번째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17살 때 나는 어떤 말 같은 인용구를 읽었습니다. 매일이 마지막 날처럼 살면 언젠가는 당신은 분명히 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때부터 33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내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하려는 일을 하고 싶을까? 그리고 답이 몇 일 동안 계속 아니오라면 뭔가를 바꿔야 함을 알았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삶에서 큰 선택을 할 때 만난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것, 모든 외부의 기대, 모든 자존심, 모든 창피하거나 실패하는 두려움, 이러한 것들은 죽음의 앞에서는 사라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당신이 무언가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법에 걸리지 않을 최고의 방법입니다. 당신은 이미 벌거벗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늘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조차도 그곳에 가려면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목적지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피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래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아마도 생명의 최고의 발명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생명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옛것을 비우고 새로운 것을 위해 자리를 만듭니다. 현재 새로운 것은 당신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당신은 점점 늙어가고 옛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너무 과장되어 죄송하지만 그것은 꽤 사실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낭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의 결과로 살아가는 복음화에 갇히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 소음이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묻지 않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들은 이미 당신이 진정으로 되고 싶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차선책에 불과합니다. 허기를 유지하세요. 어리석게 유지하세요. 지혜롭게 유지하세요.